누구나 부자의 꿈을 이룰 수 있다. 1993년 4월 나는 드디어 뉴욕 한가운데에 국제전화 서버를 열었다. 나는 뉴욕 생활의 첫 발을 내디디며 가슴속으로 한 가지 맹세한 것이 있었다. 추적과 국제전화 서비스는 가장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대기업인 KDD가 넘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 비즈니스의 수명은 5년 정도이다. 그때까지 벌 만큼 벌어 내 손에 돈을 남겨야 한다. 매출이 아니라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을 하자. 비즈니스를 계속하는 한 실패는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한 번 실패하면 그동안 쌓은 부가 일순간에 사라져 버린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도산과 그로 인한 극빈한 생활을 통해 나는 사업의 위험성을 뼈에 사무칠 만큼 체험했다. 뉴욕에서의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무렵 사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국제전화업계의 니치, 틈새를 노려 실적을 쌓아왔는데 그 성공을 눈여겨본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발을 뻗어오는 것이 느껴진 것이다.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엄청난 리스크였다. 내 도체 상태로는 대형 태풍과 같은 폭풍우를 막을 수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나는 사업이라는 이름의 돛을 내리고 이번엔 투자라는 새로운 돛을 올리기로 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이다. 편도선 염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날 할머니가 나를 데리러 왔다. 희로야, 오늘은 할머니 집에서 자자. 이렇게 말하며 할머니는 내 짐을 들고 나를 이끌었다. 나는 그날만 할머니 집에 머무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나를 기다린 것은 친구들에게 안녕이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전학을 하고 할머니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현실이었다. 사업에 실패한 부모님은 우리 두 형제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2살 된 여동생만 데리고 집을 떠난 것이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 형제가 받은 충격이란. 수개월 후 부모님과 여동생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것이 지옥 같은 생활의 시작이었다. 결국 부모님은 이혼했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 어린 시절부터 잠재되어 있는 본능의 목소리에 따라 나는 눈앞의 현실을 하나하나 바꾸어가기 시작했다. 책상머리에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눈앞의 현실을 바꾸는 구체적인 4가지 방법. 욕망을 그려본다. 목표의 시간축을 세운다. 경계선을 그려본다. 자신에게 정직해져라. 비즈니스는 버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것. 성공하는 비즈니스 전개의 4가지 비법. 우선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다. 상품의 생명은 독창성이다. 클레임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상품과 자신에 대한 신뢰를 무기로 새로운 곳을 개척한다. 우선 명심해야 할 것은 상품을 파는,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응대해준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친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를 알고 좋아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나라를 좋아하기로 했다. 속을 다 드러내지 말라. 뉴욕에 있을 때 같은 고향 출신인 고교 친구 부부가 놀러 온 적이 있었다. 히로가 뉴욕에서 사장이 되었대. 멋지게 살고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찾아온 그들은 내가 사는 원룸 아파트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가구는 모두 중고 고물이고 어디를 가든 항상 지하철 아니면 도보였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비도 각자 따로 냈다. 뉴욕의 사무실은 한 번도 옮기지 않았다.
직원들의 인건비는 낮은 수준에서 동결했다. 나 자신 또한 검소한 생활 방식을 철저하게 유지했다. 옷은 아울렛에서 산 청바지에 면 셔츠, 스니커가 전부였다. 맨해튼을 나가도 절대 택시를 타지 않았고 시간이 있으면 1달러 25센트 하는 지하철 값도 아껴서 목적지까지 걸어갔다. 당초 우리 회사는 은행과 거래하지 않았다. 첫 2년간은 적자로 고전했고 취업 비자가 있었지만 일본인이 경영하는 회사는 상대해주지도 않았다. 나는 은행에 의지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므로 자금은 모두 스스로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빌릴 곳이 없었으므로 해답은 절약밖에 없었다. 사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흑자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그 다음에 오는 파라다이스까지 어떻게 버티는가? 이것이 성공으로 가는 열쇠이다. 공식적으로 회사 문을 닫은 것은 1999년 9월이므로 약 1년 반에 걸쳐 준비한 셈이다. 이때도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이 마지막까지 내 회사에 남아있던 직원들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 사업에는 더 이상 비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공부를 하세요. 지금부터 1년간 회사를 나오지 않아도 되니 공부를 하든 수업을 받든 무엇이든 하세요. 그동안은 현재 수준의 월급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육 덕분에 연수입이 1.5배나 많아져 지금은 보다 윤택한 생활을 하는 이도 있다. 부동산은 디플레 시기가 구매의 시기.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환경을 바꿔라. 지갑 속 자신 금전 상황을 파악해라. 지갑 속을 한번 들여다보자. 지폐가 어떤 상태로 들어있는가. 돈에 대한 나의 가장 기본적인 습관은 지갑 속을 잘 정리하는 것이다. 돈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이다. 이 넓은 세상을 돌아다니다 나에게까지 들어온 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1,000엔짜리도 사랑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항상 내 지갑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서이다. 쇼핑할 때 반드시 동전부터 사용하는 것이다. 우선 1엔짜리 동전을 찾고 없으면 5엔, 10엔 동전으로 지불한다. 그러므로 지갑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 내가 얻은 것은 자산일까? 그것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럼 사업일까? 아니,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는 내가 사업을 할 체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한 번은 성공하더라도 계속해서 성공할 정도로 사업의 세계가 녹록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다. 그렇다면 나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일까? 그것을 말로 표현하자면 아마 다음과 같지 않을까? 세계 어디를 가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 이것이야말로 내가 얻은 최대의 수확이다. 당신을 위한 알로하가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 하와이로 간 젊은 부자 성공 비밀 38.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